것도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님과 이사님 사모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환영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그 운영위원장님, 전 김기태 회장님, 동창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아까 조금 노력을 했는데 감정이 자꾸 올라오네요. 근데 이사님한테 절하는 순간 더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가 79년도에 이사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인연을 맺을 때 이사장님이 딱 와서 뵀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내 인생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님께서 학교를 설립하시는 이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사님 어떻게 학교를 세우실까? 도대체 돈도 많이 없으신데 어떻게 학교를 세우실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제 속으로는 생각되었지만 그 말씀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하루 이틀 가고 아까 우주에 가서 뭐 학교 서류 만들고 이런 과정이 보면서 이거 학교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게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사님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안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아까 하시면서 주변에 땅 조금씩 하셔가지고 이 근방에 학교 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는데 일단 학교를 지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 도지사님의 아버님 강암 선생님이십니다. 강암 선생님을 이시해서 한 열 몇 분이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돈 모임입니다. 돈을 만드는 모임이셨고요. 그분들이 배려를 해서 이사님한테 돈을 예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 모임, 개 동계 모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안비라는 그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때부터 한 구자당 3천만 원짜리 이렇게 구자를 해서 이사님이 5구자를 이렇게 먼저 파는 걸 순서로 해서 그 시내에 그래도 기사선 같은 선생님들께서 이사님한테 학교를 주신다고 하니까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학교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이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뭐 전라남도, 서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사님께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그게 꽁돈이 아니고요. 다 내가 돈 내고 이사님이 다 갚은 돈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작할 때가 이게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사님이 좀 모아놨던 돈 가지고 3층을 졌습니다. 3층. 그때 3층을 지을 때 이사님 아침이면 5시나 4시 반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가면 10시입니다. 10시에 가서 다시 12시 되면 손님 환자들 막 밀려있는 환자들 보시고 다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와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다니시면 카스테라, 우유, 빵을 드시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으면 약방에 손님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 봐도 양손으로 짐 메갈 수 있는 손님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들어가면 벌써 손님들이 한 10명, 20명 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카스테라, 빵 잠깐 짬이 나면 2층에 집에 안집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냥 간단히 죽이라도 끓여서 이렇게 드리고 해서 지금 이 동안고등학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냥 탄생된 게 아닙니다. 동안고등학교 탄생되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한 그 과정에 저도 이제 그 이사님한테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사님한테 제가 아까 이렇게 뭐 이 원장이나 김민철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사님 밑에서 참 많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많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지어지고 이제 93년에 차돌학교가 이렇게 개교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돌학교 가서 행정시장을 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개교 때 가서 2년간 근무를 하고 95년도 3월 1일자로 이사님이 동안고등학교 이렇게 발령을 하셨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아까 우리 그 동창회 간부님들이 말씀하신 동안고등학교가 몇 해는 본관동밖에 없었고 또 몇 해는 1층, 2층, 3층 제가 체육관 건물
20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95년도 3월 1일자로 발령받을 때는 체육관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우리 사장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도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고 사비로 이렇게 다 지으신 건물입니다. 이게. 그 후로 이제 그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서 건물도 짓고 했습니다. 체육관 이제 95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체육관 이사님께서 체육관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사님 그 백이라는 그 백을 믿고 거침없이 날뛰었습니다. 사실은 거침없이 날뛰어가지고 96년도에 내가 교육청을 그냥 막 진짜 하루가 멀다고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교육청을 찾아다니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그 간부들 집까지 내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찾아갔더니 기특하다고 예산을 딱 주시더라고요. 체육관 건물 예산을. 그리고 나서 체육관을 2년에 걸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담당자들은 사실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한 건물을 질 때 두 번 짓는 것, 두 번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임권진 과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과장님 내가 책임질게, 라고 갖고, 그분 그 감사 때 약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으면 저 때문에 받았고, 저도 가서 좀 혼 좀 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뻐다 보니까, 그 감사에서 이렇게 교육부 감사에서 이중지원 아니에요. 내부 실내 건물만 1차 지었고 그 나머지 2차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가는 과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의 그 힘, 그걸 믿고 거침없이 진짜 날뛰었습니다. 날뛰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학교가 이렇게 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 힘은 저는 반드시 이사장님한테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이제 한 40년을 이렇게 오시면서 저도 무일푼으로 들어왔고 학교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사님한테 또 혹시 금전이라도 주고 오신 분 있으면 아마 제가라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런 것도 없이 오롯이 우리 이사님의 어떤 힘 그리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오신다는 생각 하에 오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기에서 그래도 이사님이 그렇게 청년 결벽 하신데 저까지도 거기서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경력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년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청 감사에서 두 번의 상을 교육기관상을 받았고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 받아보시면 여기를 잘 아시겠지만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파고 뒤집고 다 합니다. 다 해서 파고 나서 그해 최우수 우수 직원상 그다음에 기관상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감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은 것은 이사님이 그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또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협의하시면 그냥 오케이 사인이 나고 이래서 제가 한 42년 동안 동암법인이라는 데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를 안 왔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봅니다. 어떤 인생이 과연 돼 있을까? 그것은 아마 제 얼굴 판단에 맞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동암이라는 터전이 나한테는 우리 가족 제가 여기 와서 8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저 첫 1호 주례 선생님이십니다. 85년도에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3명을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지금 밥을 먹고 살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이사님의 덕분 그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저는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사님이 마음대로 넣었던 터전에 와서 제가 활기를 할 수 있고 또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이게 100번 인사를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퇴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사님 평생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런 경우 사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웅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영웅들은 설치지 않습니다. 절대 설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일에 충실하려고 했고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나섰고 또
또 앞에서 또 진행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자기가 내가 영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활개치는 세상이 때에 따라서는 참 한탄스럽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항상 대가는 따르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능력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 만큼의 내 삶이 충족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모든 세상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죄송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퇴임을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행정실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불편해하시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만지고 있으면요, 왠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안 하려면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당연히 되지만 기타 예산들은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내려오면서 이 결제를 어떻게 맞지 하는 그런 소리까지 내가 귀에 들린다는 그 허공 소리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이게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전혀 선생님들한테 권한 누리고 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단지 학교가 정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서울시던 분들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실 직원들 24시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짜 밖에서 땀 줄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시 점심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그런 부분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애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잠깐만 멘트랑 저기 한번 떼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행정직원들하고 급식소 선생님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동암 케이크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띄웠습니다. 내가 어저께 이걸 보고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변하는구나. 창의적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저한테 이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그동안에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고마운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우리 교직원 퇴임식 때 좀 자랑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죠. 자, 우리 급식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은 순간 내가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주시고 또 아까 케이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